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지난해 작은 마을의 휴가 동안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며 무엇이 제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람이 살랑이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충분한 수면, 올바른 영양 섭취,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독서와 같은 활동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부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번 강연에서는 이 5가지 필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성취를 누릴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각자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강연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큰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자. 얼마 전에 내가 만난 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게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운동이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사실 운동의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게다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전 중국의 학자 주의는 명상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었죠. 플라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는 신체적 운동 없이는 정신적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상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우리의 의지력도 강해지고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생각보다 쉽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서점에서 한 책을 읽다가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수면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충분한 수면을 제공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결정 후 며칠이 지나자 그분은 몸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에서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또 수면은 우리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플라톤처럼 옛날 철학자들도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충분한 수면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주장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매슈 워커 같은 현대 심리학자는 수면이 감정 조절, 인지 기능,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잘 조절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거예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침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침실이 어둡고 시원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더 좋으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으니 자신의 수면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로컬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른 야채와 과일을 파시면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노부부는 평생 자연식을 고수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직접 느낀 건강의 비결을 들으며 진실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을 챙기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죠.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주며 심지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예전부터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가능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영양이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가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정한 식사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잘 맞춰져서 소화와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식단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아낌없이 섭취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을 보장하자.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의 아침을 기억해요. 그날은 특별히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제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과 감정들을 탐색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탐색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그날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자신과의 대화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자. 지난 겨울, 저는 한 조그만 서점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몰입했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독서를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고와 감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서는 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지식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독서는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강화시키며 생각하는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또한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교육과 자기 성찰을 이해한 독서의 가치를 높이 샀어요. 그는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의 철학자들 역시 문헌을 통한 학습이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 이입 능력과 사회적 인식을 키워준다고 말해요. 즉,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책 읽는데 할애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독서 클럽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이지.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감정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니까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책을 한 권 들고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겨울, 저는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풍부한 정신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달려 있어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고 마음도 맑게 해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여주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그날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책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연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와 같이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지난해 작은 마을의 휴가 동안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며 무엇이 제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람이 살랑이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충분한 수면, 올바른 영양 섭취,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독서와 같은 활동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부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번 강연에서는 이 5가지 필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성취를 누릴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각자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강연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큰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자. 얼마 전에 내가 만난 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게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운동이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사실 운동의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게다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전 중국의 학자 주의는 명상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었죠. 플라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는 신체적 운동 없이는 정신적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상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우리의 의지력도 강해지고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생각보다 쉽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서점에서 한 책을 읽다가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수면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충분한 수면을 제공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결정 후 며칠이 지나자 그분은 몸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에서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또 수면은 우리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플라톤처럼 옛날 철학자들도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충분한 수면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주장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매슈 워커 같은 현대 심리학자는 수면이 감정 조절, 인지 기능,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잘 조절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거예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침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침실이 어둡고 시원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더 좋으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으니 자신의 수면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로컬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른 야채와 과일을 파시면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노부부는 평생 자연식을 고수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직접 느낀 건강의 비결을 들으며 진실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을 챙기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죠.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주며 심지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예전부터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가능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영양이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가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정한 식사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잘 맞춰져서 소화와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식단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아낌없이 섭취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을 보장하자.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의 아침을 기억해요. 그날은 특별히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제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과 감정들을 탐색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탐색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그날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자신과의 대화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자. 지난 겨울, 저는 한 조그만 서점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몰입했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독서를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고와 감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서는 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지식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독서는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강화시키며 생각하는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또한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교육과 자기 성찰을 이해한 독서의 가치를 높이 샀어요. 그는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의 철학자들 역시 문헌을 통한 학습이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 이입 능력과 사회적 인식을 키워준다고 말해요. 즉,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책 읽는데 할애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독서 클럽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이지.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감정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니까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책을 한 권 들고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겨울, 저는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풍부한 정신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달려 있어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고 마음도 맑게 해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여주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그날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책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연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와 같이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지난해 작은 마을의 휴가 동안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며 무엇이 제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람이 살랑이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충분한 수면, 올바른 영양 섭취,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독서와 같은 활동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부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번 강연에서는 이 5가지 필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성취를 누릴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각자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강연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큰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자. 얼마 전에
내가 만난 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게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운동이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사실 운동의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게다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전 중국의 학자 주의는 명상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었죠. 플라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는 신체적 운동 없이는 정신적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상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우리의 의지력도 강해지고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생각보다 쉽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자. 얼마 전 제가 서점에서 한 책을 읽다가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수면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충분한 수면을 제공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결정 후 며칠이 지나자 그분은 몸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에서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또 수면은 우리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플라톤처럼 옛날 철학자들도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충분한 수면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주장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매슈 워커 같은 현대 심리학자는 수면이 감정 조절, 인지 기능,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잘 조절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거예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침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침실이 어둡고 시원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더 좋으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으니 자신의 수면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로컬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른 야채와 과일을 파시면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노부부는 평생 자연식을 고수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직접 느낀 건강의 비결을 들으며 진실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을 챙기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죠.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주며 심지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예전부터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가능한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영양이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가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정한 식사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잘 맞춰져서 소화와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식단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아낌없이 섭취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을 보장하자. 얼마 전 한 조용한 공원에서의 아침을 기억해요. 그날은 특별히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제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과 감정들을 탐색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탐색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그날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자신과의 대화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자. 지난 겨울, 저는 한 조그만 서점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몰입했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독서를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고와 감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서는 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지식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독서는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강화시키며 생각하는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또한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교육과 자기 성찰을 이해한 독서의 가치를 높이 샀어요. 그는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봤죠. 인도의 철학자들 역시 문헌을 통한 학습이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독서가 우리의 감정, 이입 능력과 사회적 인식을 키워준다고 말해요. 즉,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책 읽는데 할애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독서 클럽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이지.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감정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니까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책을 한 권 들고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겨울, 저는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풍부한 정신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달려 있어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고 마음도 맑게 해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여주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그날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책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연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와 같이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